저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할머니, 김영자입니다. 나이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몸은 튼튼하고 정신은 맑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으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지요. 저에게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 그리고 이제 5살이 된 손자 준영이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며느리 지연이에 대한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지연이는 착하고 성실한 여자지만 저는 늘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며느리라면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고 시어머니인 저를 극진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며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오는 것까지. 지연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국을 끓일 때 간이 맞지 않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충 하느냐고 한마디 하고, 설거지를 할 때 물을 조금이라도 튀기면 조심성 있게 해야지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지연이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서 피로와 억누른 감정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라면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전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기다리며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자 준영이는 제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회사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지연이의 손놀림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침부터 그렇게 느릿느릿하면 언제 다 하겠니? 내가 젊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 온 식구 밥을 다 차렸어. 지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조금 피곤해서요. 그 말에 저는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되겠어. 이 집에서 누가 너 대신 하겠니? 그 순간 준영이가 갑자기 장난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가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해. 그날 아침 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채운 뒤로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부엌으로 돌아가 조용히 국을 저었고 민수는 거실로 나와 저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준영이의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장난감을 손에서 놓고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싶었는데 준영이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한테 화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준영이의 눈은 맑고 순수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준영아,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지. 하지만 준영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매일 밥 해주고 저 씻겨주고 할머니 차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준영이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지연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집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제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노력들이 손자의 입을 통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건 이라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는 다시 장난감을 집어들고 놀기 시작했지만 그 아이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다시 국을 끓이는 소리에 집중했고 저는 차가운 찻잔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대로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연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의무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준영이의 말이 남긴 여우는 그날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가족들과 함께 밥상을 마주했지만 마음은 어쩐지 편치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여느 때처럼 반찬을 차리고 국을 떠놓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준영이는 밝게 웃으며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지연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이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옥마루에 앉아 그녀를 마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엄격했나 싶다. 그 말에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준영이가 한 말이 내 마음을 많이 흔들었어. 네가 이 집에서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내가 옛날 방식에 너무 얽매여서 너한테 무거운 짐을 지웠지. 지연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부족한 게 없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거지. 앞으로는 나도 좀 변해볼게. 우리 같이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가자.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 세월 쌓아온 제 고집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국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고추장을 꺼내 건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국 끓는 거니? 지연이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된장국이요? 어머님, 같이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준영이가 거실에서 뛰어와 할머니도 요리해. 라고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옛날엔 요리 잘했지. 그 순간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연이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일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저와 지연이가 가까워진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준영이는 더 밝게 웃으며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을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한옥의 오래된 기둥처럼 단단하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따뜻한 공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채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이의 한마디가 저를 바꿨고 이 집은 다시금 새로운 온기로 채워졌습니다.